해병대 수사본부가 8명의 혐의, 특히 임성근 사단장 혐의 내용까지 적시한 거를 수사 자료를 이첩을 했던 걸 갖고 와서 조사본부에서 들여다봤으면 지시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지시를 받으면 임성근 사단장 쓱 빼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애초에 국방부 조사본부가 검토했을 때에는 다 혐의 있다고 봤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수해 올 때부터 네. 아마도 윗선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길 바랬을 텐데. 조사본부가 왜 몰랐겠어. 그렇죠. 그거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얘기도 몰랐을 리가 없고, 그리고 박정훈 대령 항명죄로 기소까지 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조사본부가 들여다보는데 누굴 빼고 넣으라고 할지를 왜 몰랐겠어. 그렇죠. 근데 요걸 재검토해서 첫 보고서를 써놨는데 예. 그 보고서를 보니까 야, 이게 윗선에서 원하는 바가 별로 적용이 안 됐더라. 그래서 임성근 사단장에게 범죄 정황이 확인된다 이렇게 기술을 했다는 거예요. 가슴 장화를 신어라 이렇게 임 사단장이 지시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립을 방해했고 복장 등 부대원들의 외형 관리에만 신경 쓰는 등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8명의 그 이첩했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망 원인이 되는 범죄의 단서가 되는 정황이 있는지 살피는 방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내용들이 다 인정된다고 본 거라는 거예요. 그랬다가 최종 보고서에서는 그거 다 드러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첫 보고서에 들어있는 내용이 뭔지를 그럼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이 조사본부는 임성근 사단장에게 안전대책 수립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수색을 해야 되는데 안전대책을 사단장이 수립을 했어야 된다. 그런데 안전대책 수립을 안 했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이. 네. 그리고 수립을 안 한 것에 그치지 않고 수립을 방해했고 복장 등 부대원들의 외양 관리에만 신경 쓰는 등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 이게 이제 보고서의 내용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 구체적으로 지난해 7월 15일에 경상북도 재난상황실이 호우 피해 복구 지원 요청을 받았는데 그때 주요 지원 사항이 실종자 수색이라고 했고 그걸 임성근 사단장이 알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걸 바로 부하들에게 전파하지 않았대요. 이걸 부하들이 알았으면 뭘 대비를 더 잘했을 텐데. 그렇죠. 경북도에서 연락 받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보통 병사들이 복구 작업에 투입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실종자 수색에 투입된다는 사실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임 사단장이 부하들한테 얘기하지 않았다. 그렇죠. 근데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이틀이 지난 17일 오전 10시가 되어서야 박아무개 7여단장한테 피해 복구 작전의 중점은 실종자 수색이다라고 임무를 하다를 했대요. 근데 그러면은 요것만 들으면은 왜 이틀간 그 왜 불성실했어 이렇게만 가는데 아주 이게 결정적인 내용이 나와. 네, 계기가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걸 임무를 하다를 했느냐? 비슷한 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을 출발해 경북 예천 수해 현장으로 향했고 오전 11시 9분 수해 마을 입구에 도착을 했다. 임무 하달 1시간 뒤인 오전 11시 임 사단장은 곧장 수색 지역으로 출동하라고 지시했다. 부대원들은 안전대책을 수립할 시간도 안전장비를 갖출 여유도 없이 출동해야 했다. 그러니까 그냥 있다가 실종자 수색 그거 할 생각도 없는 건지 대충 하고 신용만 할 건지 이렇게 있다가 대통령이 온다고 하니까 야 실종자 수색이야. 근데 그렇게 하면서 부하들을 쪼은 거잖아. 그렇죠. 바둑판처럼 수색 좀 제대로 좀 해. 내려가서 해.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쪼은 거잖아요. 밑에 여단장하고 그렇죠. 막 대대장들이 난리가 났잖아 지금. 그래서 이렇게 우르르 출동을 했는데 그 다음 날이 이제 18일이에요. 현장 지도를 하는데 임성근 사단장이 병력들이 물에 들어가지 않고 도로 위주로 수색 활동을 하는 거를 보면서 수변에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봐야 된다. 그래. 그런 물가에 들어가는 그런 방법으로 71대대가 실종자를 찾은 거 아니냐. 내려가는 사람은 그리고 가슴 장화를 신어라. 이렇게 구체적 수색 방법을 거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최상병이 장화를 신고 수중 실종자 수색을 하게끔 했다. 이렇게 보고서가 적시가 돼 있는 거고, 그리고 18일 수색작전을 지휘하던 육군 제2작전사령부가 안전교육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대요. 안전교육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위험성 평가를 부하가 하고 있었는데 이 부하한테 임성근 사단장이 야 병력 투입 안 시키고 뭐해, 병력들 빨리 데리고 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위험성 평가 여건이 보장이 안 됐다.
그러니까 위험성을 평가하고 안전교육을 해야 되는데 임성근 사단장이 그러고 있는 걸 보면서 야 뭐해 빨리 안 하고 뭐해 수색을 안 하고 뭐해 빨리 안정성 평가를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현장 지도를 하면서도 복장 착용 미흡 일부 채용 못 쓴 인원 있음 슈트 안에도 빨간색 추리닝 입고 해병대가 눈에 확 띌 수 있도록 가급적 적색 티 입고 작업을 지시한 점도 사고 원인으로 꼽혔다. 보고서는 안전대책이나 안전확보 업무를 게을리했다며 이런 지시는 최상병 소속 7대대장으로 하여금 현장 통제보다 사단장 방문 지역에 먼저 가 외적 자세만 확인하게 해 대대장의 안전 업무를 회방한 거다. 이렇게 보고서에다가 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거 19일 오전 6시 50분에 공보 정훈 7장에게 수중 수색 중인 사진을 보고받고 훌륭하게 공보 업무를 했다. 이렇게 칭찬한 것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정황으로 이 보고서에 적시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2시간 10분 뒤에 최상병이 실종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장이 공보 업무라고 하는 거에만 신경 쓰니 안전이라든가 주의라든가 되겠느냐 보고서에 이렇게 써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임성근 사단장이 무슨 사단장 자격이 있어.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해병대 정신 팔지 말라. 헛소리 하지 말라. 이런 얘기들도 했는데 근데 이거 읽으면서 다 드러나잖아. 그렇죠. 자기가 지시한 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도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고 그렇죠. 여단장한테 의견 제시만 했을 뿐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거짓말. 그리고 대통령 내려온다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막 수중수색 뭐 어쩌고저쩌고 하기 시작하더니 대통령이 와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윤 대통령하고 뭔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 근데 그 다음부터 막 찔러봐라 뭐해라 막 오히려 복장 점검하고 막 밑을 닥달하고 난리가 났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결국 최상병 실종됐고 그러느라 안전이나 뭐 이런 거는 하나 뭐 점검도 안 하고 다 뛰어넘어 버린 것이고 그 다음에 방송 카메라 와 있으니까 더 난리쳤다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국방부가 회수해가지고 재검토를 했는데도 도저히 이거 첫 혐의를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시가 됐는데 나중에 빼버렸다는 거 아니야 이거. 최종 보고서를 보면 이런 내용은 없고 수중 수색이 있었는지 여부 등은 기록이 없어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라면서 최상병 사망과 임성근 사단장 지시의 연결고리가 희석이 돼 있다. 그래서 첫 보고서에는 아마도 조사본부가 그러니까 이 국방부 검찰단이 예? 현장 간부 2명만 제외하고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한 관계자 6명의 혐의를 특정하려고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예. 그런 내용으로 써 있는데 예. 최종 보고서에는 임성근 사단장 관련 표현이 누그러졌고 또 이 첫 보고서에 이제 구체적으로 임성근 사단장의 지시와 행동이 최상병 사망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등등에 대한 내용은 다 없어졌다. 그리고 실제로 결국은 혐의에 들어간 거는 앞서 말씀드린 그냥 안전관리 소홀 등의 저항이 발견됐다. 요 정도만 쓰고 말았다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첫 보고서에서 제외하려고 했던 2명이 오히려 혐의가 적용이 되고 나머지 6명이 빠진 결과가 나온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장 간부 2명만 혐의자로 적시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보고서에서는 이 기사가 추정하기로는 그 2명은 빼려고 한 건데. 빼려고 한 건데 최종 보고서에서는 2명의 그렇죠. 혐의만 남은 거잖아.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조사본부에서 넣기가 자기네들도 진짜 이 면이 안 서는 거잖아. 그러니까 직무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하다. 이런 문구를 넣어놨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안전 업무를 소홀히 했지만 혐의를 특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추정할 때 첫 보고서 내용 다 이랬는데 왜 최종 보고서 이 모양이 됐느냐?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드러난 거는 이 국방부 조사본부하고 그 윗선이 국방부 장관의 그 법무관리관에 뭐 해가지고 엄청나게 통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이런 내용은 이전에 보도가 됐다라고 말씀을 쭉 드린 바 있는데 예. 이 기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본부의 첫 보고서가 군내에 공유된 지 사흘 뒤인 지난해 8월 17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유재원 법무관리반 조사본부장을 불러 재검토 결과를 두고 회의했다. 이 회의 뒤 조사본부의 검토 결과는 최종 보고서 내용대로 정리됐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